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끝내고 상승을 하며 67K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둘러싸고 어떤 부분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을 했는지 살펴보고 시장 자체가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들, 변수들이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2025년도 예정되어 있던 가상자산 과세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2년 더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정부에서는 가상자산 관련되어 있는 과세를 2027년도 유예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라는 게 전달이 됐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중요한 기사였다라는 걸 아실 거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첨삭 매수상으로 봤을 때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63K까지 내려갔던 비트코인 가격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레이트 숏 포지션이죠. 이게 떼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뒤에 이제 뒤늦게 숏 포지션을 구축을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번 비트코인 가격이 67K를 올라오면서 모두 다 정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63K 근처에 강한 롱 포지션이 형성이 되어 있고 67K부터 68K 그리고 72K 사이에는 정말로 중요한 이제 숏 포지션과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CVD 자료상으로 봤을 때 고래들 같은 경우 어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넘어서 보라고래와 갈색고래는 새롭게 매수를 한 부분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이 63K 라인에 있는 매수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짙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3K가 그러니까 세력들 고래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단기 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테일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쫓아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 그 물량 자체가 많이 있지 않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쇼터몰더 관련되어 있는 자료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건 다들 아실 건데요. 보시게 되면 쇼터몰더가 64K 라인에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64K부터 60K 라인에는 언제를 쇼터몰더로 보냐에 따라서 그 범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요 레인지 안에서 쇼터몰더들의 가격이 있기 때문에 한번 빠졌다가 리바운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빠진다고 하면은 정말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60K에서 64K 라인은 강한 지지대로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 전에 올타임 하이를 찍은 유일한 사이클이었는데 뒤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거의 5달째 이 올타임 하이를 찍은 이후로 위로 올라가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이 길어진다고 느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고 다 아웃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시게 되면 원래 반감기 근처에서 그리고 또 전 고점 근처에서 한두 달은 뭐 있는 모습은 늘 있었는데 이렇게 꿍 뚫고 그다음에 꿍 뚫고 이런 모습이 이제 보여졌었는데 같은 경우는 거의 5달째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그만큼 이 위 뒷부분 우리가 바라볼 때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 축척이 길어진다고 하면 에너지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2016년도 이 사이클을 많이 추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때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넘을 때 뭐 석 달 정도 걸리면서 계속해서 뒤흔들었었기 때문에 뒤에 상승분이 굉장히 컸었다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어떤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마운트 곡스가 10년 동안 코인 시장을 짓눌렀던 악재였습니다. 마운트 곡스 물량이 그냥 내부 거래소 내부 지갑들끼리 이동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증명이 됐습니다. 마운트 곡스 물량의 절반 이상이 실제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이 전달이 됐어요. 뭐 비트스탬프도 그렇고 크라켄도 그렇고 전달을 했고 물량이 시장에 나왔는데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 심리적으로 지난주에 굉장히 큰 패닉스를 유발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마운트 곡스의 물량이 나오고 나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시장이 가볍게 소화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그냥 심리적으로 그 압박감을 줬다라는 게 10년 만에 밝혀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10년 악재가 해결이 됐을 때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마운트 곡스는 더 이상 세력들이 짓누를 수 없는 그런 재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이 상승에 관련돼서 억누를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줄어들고 뒷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커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시점에 도달을 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메타플래닛이라는 일본 기업이 비트코인을 자기들이 이제
전략 자산으로 삼겠다라고 한 뒤에 거의 8배가 넘는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메타플래닛이 웃긴 게 거기에는 임원이 나와가지고 본인들은 비트코인을 인수하기 전에 거의 뭐 좀비 기업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비트코인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을 때 시장의 유동성을 얼만큼 빨아들일 수 있는지는 이미 증명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제가 정말 중요한 변수라고 영상에서 자주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자, 마라톤, 여기는 이제 미국에 있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채굴 기업입니다. 이 채굴 기업이 비트코인을 20만 개를 샀다고 합니다. 한화로는 1,400억 원 정도 되는 거고, 20만 개를 매수한 이유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글로벌 전략 자산이 될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지만 이 채굴하는 비트코인도 팔지 않을 거고, 그걸 뛰어넘어서 본인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더 시장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전략 자산으로 삼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기업들이 정말로 더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삼고 본인들이 이제 그 기업들 안에 비트코인을 담으려고 하는 이 움직임들이 정말로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의 변화를 우리는 느껴야 되고요. 마라톤에서 실제 이 CEO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만 개를 매수를 했다라고 하고,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축하한다. 근데 20만 개는 마라톤이라는 기업 이름에 걸맞지 않고 더 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기업가들끼리 비트코인 관련돼서 재밌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전략 자산으로 삼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러워가지고 그냥 기사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 기사 이후에 마라톤 CEO와 마이클 세일러의 대화들, 트위터상으로 비트코인을 둘러싼 이들의 그 말들, 위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트위터를 가지고 왔고요. 또 중요한 변화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작이 됐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자금이 유입되는 통로가 없다가 0이었다가 1이 된 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기금들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본인들의 포트폴리오 한 2% 정도로 담는다고 하는데, 뉴저지주에 있는 저지시에서 이걸 실제로 2%를 포트폴리오로 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모든 기업들과 연기금 펀드 뭐 이런 것들이 전략자산으로 한 2%에서 5% 정도만 담기만 해도 비트코인은 30억 원 이상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움직임, 시작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았다라는 소식은 거의 전해지지 않고요. 새로운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다. 연기금이 비트코인을 새롭게 채택을 해가고 있다. 뉴스 기사들, 이야기들, 변화의 움직임들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흐름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정말 꼭 아셔야 되는 중요한 이 변곡점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보시게 되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게 되면 매일 유입만 있습니다. 이 의미, 이 변화의 흐름, 것들을 정량 지표로 보게 되면은 그냥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시면 돼요. 그만큼 많은 기업들, 기관들의 채택이 늘어나고 있는 비트코인이다라는 걸 우리는 실질적으로 체감을 못하고 있지만, 넓게 보면 그런 변화가 한 발 한 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보시게 되면 SBI가 템플턴과 디지털 운용사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본의 비트코인 ETF가 도입되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위함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일본은 정말로 큰 나라입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게 되고, 또 일본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고 나서 엔저가 이제 복구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만큼 대단한 돈이 많은 나라인데, 이 일본에서도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디지털 ETF가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글로벌, 미국, 뭐 일본 곳들 같은 경우는 한 발 앞서서 제도권 안으로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을 담으려고 하는 이 움직임들, 정말 변화에 너무나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변수들, 개인들의 공간이 아닙니다. 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은 개인들이 뭘 할 수 있는 공간은 이미 지나갔고요. 2024년도 특히 올해에 미국 관련되어 있는 미국과 월가, 그리고 뭐 블랙록 기업들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를 모두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있었고, 전쟁이 뭐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이어졌었고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락이 나와도 비트코인이 빠르게 반등을 하는 모멘텀이 거기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부터 이틀 전이죠.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래가 됐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 때와 너무나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고, 보시게 되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음수 프리미엄을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에 있는 비트코인 현물, 이더리움 현물 ETF가 계속해서 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이 현물 ETF는 보시게 되면 일단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신탁이 200만 개가 넘게 있습니다. 이 부분
부분이 모두 다른 것들로 절반 이상이 이 밑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게 넘어가게 되면 손바뀜이 끝나게 되고, 비트코인 현물 ETF 때 그랬죠. 기간 동안은 어찌됐든 간에 순유출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고, 움직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유출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 보시게 되면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미니 ETF가 좀 소화를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제일 싸기 때문에 그렇게 소화를 해나가고 있고, 블랙록 같은 경우도 발빠르게 이더리움 현물 ETF로 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더리움도 이더리움이지만 알트코인에 이제 바라보기 위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봐야 되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움직임은 그냥 비트코인 현물 ETF와 똑같이 잘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쇼터몰더의 지표들,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고요. 쇼터몰더의 MVRV 지표상으로 2023년도에도 1, 2, 3가 있었고, 2024년도에도 1, 2, 3 요 구간을 접어들고 넘어섰다. 반등의 모멘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다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유동성을 믿으시면 됩니다. 글로벌 유동성,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유동성이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일 중요한 나라입니다. 미국의 유동성이 반등을 하고 있고, 자,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10년물, 채권의 10년물의 금리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만큼 유동성이 글로벌로 점점 이제 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반감기를 지나고 고작 아직 가야 될 길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반감기가 지나고 1년 뒤에가 고점이었던 사이클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랬어요. 반감기가 끝나고 1년 뒤가 고점이었는데, 우리는 아직 반감기를 채 3개월 도 다 지나지 않았고 아주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이 뭐 단기적, 중기적 관점을 넘어서 정말 초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바네크에서는 비트코인이 과연 얼마까지 갈 수 있는가, 2050년도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베이스 같은 경우는 뭐 290만 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안 좋은 케이스로는 13만 불 정도, 하나로 따지면 한 2억 원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리시했을 때는 5,200만 불이라고 해요. 사실 너무나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된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수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급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은 줄어들게 되고 수요는 늘어나는 자산이 되어버렸다. 그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는 수요 공급이 깨져가지고 공급이 많아져서 수요가 줄어들고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런 부분들은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앞으로도 미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